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전북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청사에 새로운 차량 진출 입로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초등학교 통학로여서 학생들의 안전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첫 소식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에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국토정보공사. 청사 뒤쪽으로 차량 진출 입로가 설치돼 있습니다. 공사는 지난해부터 청사 앞쪽에 새로운 차량 진출 입로와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 진출 입로는 시민공원으로 개방한 앞마당을 가로질러 청사까지 이어집니다. 북측에 그 통행량이 늘어가지고요. 출퇴근 시간에 좀 저희도 좀 위험하거든요, 직원들이. 부출입구가 하나 더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좀 있어가지고. 하지만 진출 입로가 추진되는 곳은 공사와 붙어있는 초등학교의 통학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학교의 전교생은 1,200명에 이릅니다. 또 3년 뒤에는 초등학교 바로 옆에 24학급 규모의 중학교가 들었습니다. 진출 입로가 생기면 이들 학생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단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여긴데 애들 그래도 많이 지나가는데. 위험하죠, 그러면. 위험하죠. 지난 1월 국토정보공사에 진출입로 신설 계획을 접수한 전주시는 학교 측의 반대와 교통안전시설 미비를 이유로 공사에 계획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학생들 통학권 보호나 안전 문제에 주안점을 둬서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공사 직원들의 편의를 위한 진출입로에 학생 안전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익산시 낭산면의 폐석산에 불법 매립된 지정 폐기물의 처리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환경부가 직접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불법 매립된 지정 폐기물을 옮기기 시작한 익산의 한 폐석산입니다. 지금까지 이적한 폐기물은 전체 폐기물의 0.3%인 3,000톤에 그치고 있습니다. 폐석산 복구 작업을 맡고 있는 불법 배출업자들이 폐기물 처리에 적극 나서지 않는 데다 매립자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폐기물은 그때 2,900톤 정도 처리하고 지금 정지하고 있는 상태죠. 일단 갈 데도 없고. 이런 속도라면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400년이란 긴 세월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 환경부와 주민대책위는 폐기물 업체에 맡기기보다는 행정 대집행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주민들은 행정 대집행을 통해 당장 내년에 15만 톤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환경부가 예산 확보부터 폐기물 처리까지 전 과정을 직접 맡아서 해주기를 촉구했습니다. 우리가 150만 톤 한꺼번에 처리해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약속한 사항대로 2018년, 19년 분량을 2020년에 행정대집행으로 15만 톤을 처리해달라고 얘기했지. 그러나 환경부는 5만 톤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또 폐기물 불법 배출업체가 등록된 전국 18개 지자체에서 50%의 예산을 부담토록 하겠다며 여전히 한 발 물러선 모습입니다. 비를 70%로 상향시켜야 된다. 요것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싶으신 건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예산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는 제가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고. 익산 낭산면 폐석산 인근 주민들은 환경부의 적극적인 입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준비하고 있어 폐석산 행정 대집행을 놓고 또다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원룸에 함께 살던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 30대 남녀 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숨진 여성의 시신을 몰래 묻기까지 했는데요.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20살 지적장애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28살 A씨 등 2명입니다. 한 달 전 익산 한 원룸에서 함께 살던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SNS를 통해 알게 된 뒤 모여 살았는데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피해자들 왜 살해했나요? 어떻게 살해하셨나요?
피해자들이랑 어떤 관계였죠? 같이 살던 남녀 3명도 끌어들여 피해자의 시신을 경남 거창 한 야산에 몰래 묻기까지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시신을 이곳 차량 트렁크에 싣고 곧바로 원룸에서 130여 킬로미터 떨어진 경남 거창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같이 살던 또 다른 지적장애 여성을 납치해 감금하기도 했는데 폭행 현장을 목격해 범행이 들통나는 걸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감금 사건 하다가 그 피해자들 이게 수사하다가 이게 다른 사건이 밝혀진 거죠. 이 사건의 그 현장에 있었고 그래서 혹시 그 F가 다른 사람한테 이런 사실 알릴까봐. 경찰은 A씨 등 2명을 살인과 시신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나머지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숨진 피해자가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고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는 의혹과 함께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여인숙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60대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자는 화재 현장에 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범행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검찰은 범행이 충분히 입증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전주의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등 7, 80대 노인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62살 김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겁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화재 현장에 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방화에 대해서는 줄곧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범행 동기와 방법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범행 동기나 방법 등에 관하여도 이 피고인의 어떤 진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가 불이 나기 직전 자전거를 타고 여인숙 골목으로 들어간 뒤 6분 동안 머문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 골목을 지난 사람은 김 씨가 유일했고 10분 뒤에는 다시 돌아와 현장을 지켜봤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신발과 자전거에서 방화 흔적이 나타나는 등 범행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열변형 자국이 발생을 한 거고요. 근데 이제 불을 지르는 그 근접한 거리에 있어서야지 이게 가능한 거고 그 피고인 다시 돌아와서 구경한 거리는 화재 감시 결과 역시 전기적 요인이 아닌 외벽에서 발화가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에도 여관 2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새만금 개발공사가 출범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새만금의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내년에 첫 삽을 뜨고 수변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새만금 개발에 속도를 올리겠다며 새만금 개발공사를 설립했습니다. 주요 용지 매립을 민간 주도에서 공공 주도로 전환하고 신항방과 도로 등 핵심 기관 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하여 새만금 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과 신재생에너지, 관광, 레저 산업 등 크게 3가지입니다. 가장 큰 과제인 스마트 수변도시 건설은 내년 말부터 부지 매립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4년 기반시설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관광, 산업 등등 이루어지는 이런 산업의 중심지가 새만금의 중심지가 스마트 수변도시이기 때문에 그 도시를 우선 잘 만드는 것이 태양광 발전소 등을 짓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비교적 빠른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소 2곳이 내년에 착공됩니다. 관광 레저 산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군산시와 함께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문여도와 새만금 관광 레저 용지를 개발하는 사업도 민간 기업이 투자를 검토하고 있어 빠르면 올해 말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관광 사업을 종합개발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사업자들과 논의 중인데 아직 구체적인 모습은 안 나왔습니다만은 상당 부분 진척되고 있어서 새만금 개발공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과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업성을 높여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신맛과 단맛, 매운맛, 쓴맛, 그리고 짠맛까지 느낄 수 있다고 해 오미자라고 하죠. 준고냉지에서 재배해 품질 좋기로 이름난 순창 복흥 오미자 축제가 오는 주말에 열립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생산량이 적어 열리지 못한 순창 복흥 오미자 축제가 오는 주말 순창 정산체육공원에서 열립니다. 해발 400m, 일교차가 크고 깨끗한 환경에서 자란 복흥 오미자는 우수한 품질이 알려지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축제는 오미자 수확 체험과 다양한 공연 등으로 꾸려지고 방문객은 평소보다 싼 값에 오미자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남원 농촌 마을에 LPG 소형 저장 탱크가 설치됩니다. 남원시는 주생면 내동마을과 산내면 달국마을에 올해 말까지 모두 8억 7천만 원을 들여 LPG 저장 탱크 설치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도시가스 수준의 편의성 확보는 물론 기름 보일러 등을 사용해온 주민들의 연료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농촌 지역의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해 시민들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읍 씨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무성서원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배우 백송이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한 정읍 씨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홍보 영상을 송출하는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1일에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축하하는 기념식이 열립니다. 임실군이 다음 달 7일까지 찾아가는 이동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만 20세 이상 홀수연도 출생자와 외국인 여성 결혼 이민자 등이 대상으로 흉부 방사선 검사 등 1차 검진은 물론 암 검진도 진행합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내려졌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오늘 오전 6시 반부터 해제되면서 돼지의 이동과 도축이 재개됐습니다. 전라도는 익산과 완주에 거점 소독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소독시설을 모두 18곳으로 늘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경기도 사육 돼지에 대해 무기한 반입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전라도는 또 이달 말부터 줄줄이 열리는 각종 축제장에 소독 발판을 설치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임실 오염토양 반입 정화시설에 대한 조정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권익위는 정화시설이 적합한 절차에 따라 설치됐더라도 지속적으로 주민 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임실군이 이 시설과 부지를 매입해 공익시설로 사용하고 시설 업체에게 보상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임실군과 시설업체, 주민들은 이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여러 곳의 감정평가 업체를 통해 보상 금액을 정할 예정입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 노동자와 비정규직을 위한 새로운 노동정책이 추진됩니다. 민중당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와 건설 노동자의 경우엔 실제로 급여를 결정하는 대기업이나 원도급 업체와는 교섭할 수 없다며 임단협 대상자를 확대하는 안을 반영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중당은 또 대리운전기사 등에게도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정규직 중심의 실업급여를 실제로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작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교원 수급 기준과 교원 양성 규모를 재검토하기로 해 교사 채용 규모가 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이미 2030년 초등교사 채용 인원을 지난해보다 최대 1,000명가량 줄인다는 계획을 내놨고 올해 전북교육청이 채용할 초등교사는 86명으로 지난해보다 20명 줄었습니다. 다음 달 정부가 내놓을 방안에는 중장기적으로 교사 채용 규모를 더 줄이고 교대와 사범대의 정원도 감축하는 계획이 담길 것으로 유력시됩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공기는 다소 쌀쌀했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와 익산 27도, 군산 25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오늘까지 서해 남부 먼바다에는 강한 바람으로 높은 파도가 예상돼 항해나 조업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 주말인 모레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